안녕하세요. 저는 램디. 예콤입니다. 고독사, 자살, 범죄로 인한 사망, 불행한 사고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뒷정리를 대신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포럼하는 시간을 가졌죠. 살아있는 사람 중 누구도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은 없지만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죽음을 경험해야만 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죽은 자의 집 청소, 예콤님과 함께 토론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램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랩넌트 보이스와 함께 영혼과 마음의 양식, 도토리 시즌2 지난 회에 이어서 죽은 자의 집 청소 이어서 포럼해 보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콤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램청자 여러분들은 오랜만에 뵀는데 저희는 뭐 10분 만에 다시 만났죠? 네. 네, 이런 구성 어떠신가요? 저한테 질문하신 거예요? 네, 아, 좋아요. 네, 램청자 중 한 사람으로서 이런 구성 어떠신지. 아주 좋아요. 네. 네, 도토리가 너무 길면 음, 힘들어요. 저도 가끔 괴로워요. 막 1시간 넘어가면 이러면서 일단 눌러. 근데 이래요. 게다가 도토리를 좀 섹터별로 자르는 것도 힘이 들어가지고 그럴 바에는 음, 아예 그냥 1시간 이내로 다 줄여서 방송을 하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새로운 방식 렌천자분들의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네요. 만약에 그냥 길게 듣는 게 좋다 하는 분들은 재생 목록으로 쭉 이어가지고 들으시면 됩니다. 저희가 오랜만에 참으로 오랜만에 다시 만났는데요. 그동안 어떤 프로그램을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음, 그동안. 앞에는 이제 책 내용이랑 치유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포럼 할 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상대방이 어떤 포럼을 했는지 기억하는 거예요. 음, 네. 사실 우리가 그냥 포럼 할 때 많은 랩런트들이 하는 실수, 이거는 뭐 그냥 과정이니까 실수는 아니죠. 근데 겪는 시행착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남들 포럼을 할 때 본인이 이야기할 걸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음, 네.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진짜 포럼은 듣는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상대방이 음, 어떤 이야기를 하고 그걸 듣는 데에서 포럼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너무 본인이 무슨 이야기를 하지? 어떻게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말 못하면 안 되는데 여기에 빠져 있을 필요가 없어요. 상대방의 맞아. 이야기를 정확하게 듣는 것이 바로 포럼이다. 그거를 좀 이제 이 도토리를 하면서 우리가 함께 또 냄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배워 나갔으면 합니다. 네. 네. 음, 저도 많이 배우네요. 예코님이 제 나한테 말, 하는 말인 줄 알았어. 나한테 저격. 예코님이 제 말 안 들었다. 그게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제 말 안 들었다 말고 뒤에 나오는 그런 게. 그래서 포럼은 눈으로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 해야 돼요. 음, 근데 많은 경우에 포럼을 할 때 시선을 다들 자기 메시지 노트에 고정을 해요. 그쵸. 네. 그런데 사실은 강단 말씀을 드릴 때도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무튼 목사님 눈을 봐야 된다. 맞아요. 네. 아이 그리고 컨택. 네. 그러니까 몇 문장 못 적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목사님 눈을 봐야 된다. 음, 그러면은 대충 어 뭔가 온다. 음, 그리고 그게 정리하는데 훨씬 더 좋다. 그리고 음, 그 모든 경우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외국어 공부할 때도 그렇고 아무튼 뭐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런 상황이 되면은 사람 눈을 봐야 된다. 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사람 눈을 보는 거 보고 보통 하거든요. 근데 네. 사람들이 좀 많이 그렇게 못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눈을 좀 많이 보고 해서 막 면접 가서도 그냥 눈을 뚫어지게 보긴 해요. 그게 음. 유일한 장점이다, 진짜. 그거 되게 근데 큰 저는 장점이죠. 지금 포럼할 때 램디님 눈을 볼 수가 없잖아요. 뭐 그럼 눈만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실 건가요? 그럼 제가 이제 노트북에 띄워놓고서는 그거 보면서 귀는 이제 제 이 램디님 얘기는 목소리 살아있는 눈. 이렇게 사진 보내주시면 눈만 나오는 캠 따로 없나 이렇게 가면 쓰고 눈만 나오는 캠 따로 해가지고
복면가왕처럼 복면가왕처럼 막 이렇게 복면 도토리. 서로 이렇게 눈만 나오는 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눈이 없어서 그렇게 아쉽네요. 그러니까요. 그게 사실 되게 그러니까 이 포럼이 조금 이제 평소 포럼보다 더 적응하기 힘들었던 이유이기도 해요. 맨 처음에 좀 맞아요, 좀. 그러니까 슈레딩거 잘못이 아니야. 맞아요. 그냥 이 포맷, 이 네, 새로운 이 방식. 새로운 방식이 잘못이에요. 근데 계속 눈을 못 보니까. 막 이걸 화상으로 하다 보면은 근데 원래 알던 사이도 아닌데 화상으로 하다 보면 너무 많은 걸 또 그것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가지고 주변 그 상황을 음, 그래서 그쵸? 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서로 저희는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거든요. 맞아요.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고, 근데 포럼만 하고 그냥, 있다. 아까 나이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서로 나이를 몰라요. 예코님하고 제가 맞아요. 서로 나이를 모르는데 예코님이 저한테 또 쭉쭉쭉쭉. 뼈를 때렸죠. 아까 쉬는 맞아요. 시간에 램디님 27을 좋아하는 거 보면은 30이 넘는다는 얘긴데 그 왜 그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아니, 뭐, 그냥, 정정, 제가 이제. 스물이든 그게 이제, 스물이든 서른이든 마흔이든 뭐가 중요합니까? 맞아요. 네.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20대 초반은 좀 그건 좀 너무 양심에 양심이 없는 거. 자꾸 하나님이 노하신다, 하나님이 노하셔. 20대 초반은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음. 10대예요. 아직 뭐 맞아요. 아직 창창해요. 근데 어 아무리 그래도 좀 20대 초반은 20대 초반인데 불멸의 진신 이건 좀 양심이 없어서 그래서 27으로 네 일단 타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디 27 네. 앞으로도 27 내년에도 27 내후년에도 27 지금 뭔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네 저희가 이런 식으로 포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코님 이름 알았으면은 그 냄청자들 중에서 누가 최근에 구독을 했는지 적발을 음, 해서 예코님을 심히 네 그걸로 이제 공격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음, 못해가지고 아쉽네요. 아무튼 오늘도 저희가 죽은 자의 집 청소 이어서 포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포럼했던 내용이 이 하드웍스라는 업체, 그 업체를 이제 이끄시는 김완 작가님께서 쓴 책이죠. 죽은 자의 집 청소가.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하시는 일은 특수 청소예요. 그래서 고독사라든지 자살, 범죄 이런 좀 불행한 사건으로 그래서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셔서 주변에 유족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청소하기 힘든 현장 그런 현장을 전문적으로 청소하고 정리해주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굳이 죽은 자의 집 청소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죽은 자의 집 청소는 다를 것이 없는 굉장히 영적 문제가 심각해서 뭐 집안에 오물들이 막 가득하다든지 막 뭔가 모종의 이유로 그걸 방치해 뒀다든지 쓰레기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청소를 해주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주 생생하게 무려 시를 공부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주 감수성 넘치는 그런 글로 이 죽은 자의 집 청소를 쓰셨고 생생하게 그 현장을 기록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은 그 현장을 통해서 좀 우리들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 이 글을 쓰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특히 그 젊은이들의 자살에 대한 이야기도 이 책에 담겨 있고 죽은 자의 집을 보면은 그 죽은 자의 사연을 알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콤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들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봤는지 그리고 우리들은 그 영적인 병인 자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치유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걸 접근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로움 거기에 대한 답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우리가 전달해 줄 수 있을지 많은 고민들을 지난 시간에 함축해서 포럼했습니다. 정리 잘했죠? 네, 스피드 웨건, 네 설명충 이렇게 한 번씩 등판해 줘야지 이제
새로 듣는 분들이 문제가 없겠죠. 음. 오늘 계속 이어가지고 이 책에 대해서 좀 포럼을 해보도록 해요. 뭐 책 내용만 포럼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그 글을 쓴 의도대로 한번 삶과 죽음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리 나름대로 전도자의 관점으로 포럼을 좀 자유롭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좀 그러니까 사람은 살면서 한 번쯤은 죽음을 맞이해야만 되잖아요. 네. 네, 성경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살면서 그거를 피해간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죠. 뭐 옛날에 이제 진시황 같은 사람이 음. 영원히 살아보겠다고 안 죽으려고. 네, 안 죽으려고 불로초를 막 사방으로 찾아 헤매고 그래가지고 그 막 이제 우리나라 뭐 인삼도 그때 떴다더라 그런 막 풍문도 있어요.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이제 한국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한국 땅에 한반도 땅에 가가지고 찾은 게 인삼이라더라 막 이런 막 풍문까지 있는데 그 어떤 것도 뭐 좋은 약재이긴 하지만 죽음을 막아주는 건 존재하지 않았죠. 그리고 음. 이제 많은 뭐 판타지 소설이 그 영생에 대한 거 막 그런 판타지 소설 있잖아요. 계속 자신의 의식을 젊은 사람의 신체로 옮겨서 그래서 나의 의식은 영원히 살아가는 거야. 내 몸뚱아리는 죽어도 이런 끔찍한 그 개념을 가진 그런 판타지 소설들도 있는데 뭐 그 판타지 소설들도 결말이 결코 좋게 안 끝나죠. 아 성공해서 끝까지 잘 살았어가 아니죠. 하지 않나요? 그들도 결국? 예, 그러니까 그 악행의 대가를 받죠. 결코 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순리를 거스르면 어떻게 된다는 거를 여실하게 보여주죠. 보통 음. 권선징악으로 끝나죠. 그거를 악당이 승리하는 결말로 끝낼 수가 없는 구조예요. 애초에 그 플롯은. 맞아요. 네. 그 죽음을 뭐 거부하는 죽음이 없는 그런 플롯 자체가 이 세상 자체에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게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러면은 우리가 언젠간 죽게 될 텐데, 음, 사실 그냥 죽기 전에 왜 사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는 거죠. 음. 왜 사는지에 대한 답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인간 존재 가치에 대해서 말한 부분은 있어요. 저는 근데 그게 왜 사는지에 대한 이유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하는 말이 이제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사람 중에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특별하다는 관념은 언제나 가치 없는 것이 있다는 믿음을 전제로 한다고 하시면서 그냥 그래서 이제 어느 한 사람 빠짐없이 모두 특별하다고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고귀하고 소중한 직업이고 당신 한 일도 특별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하물며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귀중한 사람이 죽어서 그 자리를 치우는 일이니까 자기가 하는 일도 고귀하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인간 존재의 가치와 자기 직업에 대한 소명을 말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인간 존재의 가치의 이유를 안다면 그게 왜 사는지에 대한 답변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분도 나름대로 그게 있네요. 천명사명 소명하고 네, 이분 유일성, 이거 천명사명 소명 있어요. 그래서 유일성. 이제 이분 사이트 딱 들어가면은 이 회사의 사이트도 소명이 있어요? 딱 나와요. 있어요. 네. 어, 하드웍스라고 딱 사이트 들어가면 있는데 네네. 딱 들어가자마자 딱 네. 그게 있어요. 문구가 괴테 거. 괴테가 이제 말한 음, 자신의 생명이 존귀하다는 자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삶에 큰 환희를 안겨준다라고 이제 딱 들어가면 있어요. 음, 어, 그러면서 이제 이 회사의 소명이 딱 나와 있고 사명이 나와 있어요. 진짜네요. 지금 네, 그래서 찾아봐가지고 바로 이렇게 음,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네. 어, 일단 설명 문구 자체가 인간 존엄성 회복을 위한 특수 청소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네, 그쵸. 네. 그냥 그리고 청소가 아니라 앞에 이제 인간 존엄성 회복이라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진짜. 네, 근데 밑에 막 심각한 상황이라면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유혈 범죄 현상 청소, 전화번호 딱 완벽한 있잖아요, 유품 아래. 정리. 그리고 거기 네, 보면 사진도 있어요. 네, 저도 그냥 사진 몇 개 방독면, 봤는데, 음, 예. 막 피 작업사, 짜고 막 이런 거랑. 작업 사진은
딱히 보고 싶지 나 안 봐. 안 보는 게 좀 아, 좋아요. 나, 왜냐면 보는 네, 순간 상상 가요. 근데, 이걸 모자이크도 안 하고 그냥 해놨을 줄 몰랐어요. 잠깐만요. 어, 네, 지금 잠깐 들어가 봤는데, 음, 정말 이 현장에서 일을 하신다는 거죠. 어우, 어. 존경스럽네요, 그래서 진짜. 이분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실제로 이분이 힘들지 않느냐에 대한 질문을 엄청 많이 받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이분이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 이제 말하신 게, 이 일이 힘들지 않다고 말하기는 힘들고 음, 어쩌면 그 괴로움을 무의식 중에 외면하고 버티는 건지도 모르겠다고. 근데 또 음, 힘든 것도 사실인데 그래도 즐거운 면이 있대요. 약간 그 해방감이라고, 그 악취나 쓰레기로 찬 집을 텅 빈 집으로 만들었을 때 그 자유로움과 아, 해방감을 느낀대요. 마지막에, 또 그리고 또 약간 직업적인 죄책감도 있나 봐요. 왜냐면 누군가가 죽어야지 자기가 경제적으로 돈을 벌잖아요. 일이 생기고. 그래서 아, 약간 직업적인 죄책감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불행을 자신의 경제로 만든다는 생각 때문인 거죠. 근데 네. 그게 아닐 텐데, 그러니까 누군가는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적인 문제에 도움을 주는, 아니 뭐 그렇게 따지면은 경찰은 범죄가 있어야지만 존재 가치가 있는 건데, 그 경찰들이 그렇다고 그 직업에 대해서 뭐 죄책감을 가지거나 그럴 아니죠. 오히려 자부심을 가져야죠. 그쵸. 네, 그리고 근데 뭐 이분 좀 감수성이 좀 있으신 분이어서 좀 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싶어요.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리고 음. 워낙 특수한 현장을 계속 가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맞아요. 있는데, 음. 이런 분들은 세상에 자랑스러운 일을 하시는 거죠. 아무도 못하는 그쵸. 일을 하시는 음. 거고 꼭 필요한 일인데 빈 현장을 파악해가지고 들어가신 거죠. 근데 뭐 그러니까 뭔가 사고가 생겨야지만 일거리가 생기는 그런 일들은 많이 있죠. 근데 그런 분들 음. 우리는 사회의 영웅이라고 부르지. 경찰관, 뭐 소방관 이런 분들을 우리가 사회의 영웅이라고 부르지. 저분들은 남들의 불행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일을 하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네. 네, 그리고 뭐 사설 경비업체 등등 그런 분들이 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필요한 일을 하는 분들이지. 그러니까 오히려 불행한 걸 예방하는 그런 분들이지.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본인은 그렇게 또 감수성이 음. 풍부하시니까 그럴 것 같아요.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실 수 음. 있겠죠. 근데 잠깐 진짜 잠깐 스쳐 지나가는 사진 봤는데도 어, 빨리 나와야 돼요. 네네. 이거 진짜 잔상이 확 남네요, 진짜. 그쵸. 네. 저도 막 봤었거든요, 몇 개. 빨리 음, 이제 특히 그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잔혹한 살인 그 현장 있잖아요. 돈 때문에 돈과 관련된 그 네네. 가족 존속 살해, 그 현장은 진짜 너무 막 그래서 네. 이제 와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면서 사람이 어떤 죽음을 맞을지 그건 사실 몰라요, 아무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죽음을 맞이할지. 그러니까 저 장면이 끔찍하다고 느껴지는 거는 살아있는 우리의 감정인 거지 막상 그 음. 당사자의 감정이 아니라는 거죠. 이 죽음을 바라보는 산자의 감정들이 너무 힘든 거죠, 지금. 왜냐면은 다가 다 우리에게도 곧 다가오지만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어떤 형태로든 다가오지만 우리가 지금 아직 경험하지 못한 그런 것에 음. 대한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그 우리는 지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 심판 뒤에 영적으로 우리는 천국이 따라온다. 그거를 이제 음.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 그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건데, 근데 그러면은 음, 그냥 누구나 이런 질문 할 수 있다는 거죠. 어차피 죽을 거면은 그 죽기 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막 살면 안 돼? 까르페 디엠. 오늘을 즐기면 안 돼? 즐겨. 네, 욜로. 오늘만 살면 안 돼? 한 번 사는 인생. 그러면 안 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욜로라든지 뭐 그런 삶의 방식에 대해서 예코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욜로요. 뭐 욜로 탕진잼 이런 거요. 네네네. 질러! 질러 그냥 긁어. 네. 뭐 통장 내 그가 통장 이런 거. 한 번 사는 인생 그거 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욜로족에 대해서는 근데 실제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욜로족도 하고 싶은데 또 아까 말한 것처럼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막막함 때문에 네. 욜로족 하고 싶은데 못하는 이제 그런 거거나 아니면 그냥 욜로족 해 약간 이런 부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 욜로족이라기보다는 좀 답변하기 좀 어렵네요. 램dim님 먼저. 아, 제 주변에는 램dim님 먼저. 욜로족이 네. 없어요. 못 그래요? 봤어요, 저는. 못 봤고, 음, 다들 그냥 있는 경제력 내에서 쓰는 사람들만 봤어요. 그래서 좀, 음, 저는, 저는 되게 조심스러운 성격이에요. 일단. 음,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러니까 있는 거 내에서만 굴려 버릇하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 욜로족, 이렇게 하면은, 사실 저는 처음엔 되게 거부 반응이 심했죠. 저건 미친 짓이다. 왜냐면 그냥 맞, 그 관점에 이렇게 뭐 뭔가 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저랑 안 맞으니까. 난 저렇게 못 살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제,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제 주변 좀 반반인 것 같아요, 반반. 반반이요? 그렇게 많아요, 욜로족들이? 많죠. 왜냐면은, 여행 다니는 사람도 있고, 제 여행에 그냥 24시 하는 거죠. 나는 뭐 그냥 뭐 저축도 그냥 조금 하고 여행할 거야 하면서 카드값 긁어서 여행 가는 사람도 있고, 또 반면에 이제 저축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너무 이제 혹시나 해가지고 막 저축만 하다가 이제,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하다가 이제 가끔 욜로 했다가 또 저축하고, 약간 좀 다 이런 편인데, 그래도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경제에 대한 규모에 대한 생각 가지고 있어서 저축은 다 해요. 그러고 써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항상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회계를 전공했으니까 사람들이 가끔 물어보면은 이제 4분의 1이라고 얘기해요. 4분의 1 저축, 4분의 1 생활비, 4분의 1 그 공부 투자하는 거, 그다음에 4분의 1 헌금 이렇게. 사일 이게 쪽을 가장 줄이세요? 이상적인 네. 대단하네. 근데 주변이 뭐 다 개미랑 배짱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극단 중간이 어떤 없어요. 애는 너무 안 쓰고 그러니까요. 어떤 애는 너무 쓰고 막 이러니까 저도 이제 저 같은 중간에 에코님이 경우는 계시나? 예. 저 딱 중간이에요. 저도 이제 그런 어쨌든 그런 이제 제 개인적인 그런 영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게 저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좀 쓰거든요. 이게 저의 약간 그런 거죠. 탐심? 약간 어떻게 보면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걸 약간 소비하는 데 쓰는데 그 소비가 막 비싼 걸 사진 않아요. 근데 내가 사고 싶은 걸 사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 사이에서 갈등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되게. 어떤 느낌인지 조금 알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인지 좀 예.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낭비는 안 하는데, 근데, 네. 그러니까 가끔씩 그냥 뭐 한번 먹고 싶은 거 먹는다든지, 음. 뭐 이런 가벼운 사치 이런 건 이제 할 때가 있거든요. 이런 건 이제 음. 평소 근데 그건 그건 욜로족들의 그 지름에 비하면 거의 진짜 세 말도 안 발의 되는 피죠. 수준이고. 그 율로주고 이거 먹으러 당장 떠나야 돼요. 네, 이거 떠나고 대출 받아서 떠나잖아. 난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어, 그래, 제 집안에 그런 사람은 없는데 대출은 없고 네. 카드는 긁죠, 카드. 그러니까 그냥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를 최대한으로 긁는다. 이건 욜로족이 아니에요. 진짜 욜로족은 음. 정말로 그러니까 미래까지 긁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예, 예, 예. 진짜 욜로족은 정말 그러니까 미래까지 긁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오늘을 살기 때문에 한 번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그 오늘에 그냥 인생을 거는 거야. 매일. 그게 이제 진짜 그 제가 봤던 그 욜로족의 정의예요. 음. 주변에 뭐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없는데, 근데 약간 비슷하게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 회사에서 만났던 분인데, 맨날 그래도 신용카드 걱정해요. 막 돈 이렇게 막 끌어다가 쓰고 하니까. 근데 맨날 뭘 그렇게 사요, 그냥 진짜. 막 사요, 막.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이랬거든요, 주변에서 다. 뭐 예를 들어서 뭐 1년 동안 열심히 모아가지고 그 1년 모은 거 갖다가 여행 그 한 달에 다 때려박는다. 이거는 욜로족이 아니에요. 그 음, 많은 유럽 국가들에서는 그게 그냥 일상이에요. 1년 동안 음, 버는 이유가 한 달에 때려박기 위함이에요. 그날만을 예, 기다리며. 그때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휴가를 안 간다. 그거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일.
이렇게 오. 그냥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뭐 바이러스 퍼질 때 유럽 국가들에서 막 엄청나게 코로나 반대 시위가 일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여행 가고 휴가? 싶다. 오. 코로나면 여행 못 가잖아. 다른 건 상관없는데. 이거 하나만을 바라보고 1년을 달렸는데 이걸 못 가게? 사실은 그 열심히 살고 뭐 이제 세상이 굴러가고 이렇게 잘 선진국처럼 굴러가지만은 속은 되게 황폐한 거죠. 한 음. 1년에 한 번이면 그걸 못 채우면은 진짜 못 견디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게 너무 당연한. 물론 좋아요. 음. 그때 여행 가는 거 좋죠. 매우 좋은 습관이죠. 근데 이게 좋은데 좋은 게 조금씩 점점 이제 주객이 전도되어 가는 거죠. 음. 그러면은 이 여행의 모든 삶의 가치가 있으니까 나머지 11달이 너무 불행해지는 그런 이제 이상한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굉장히 음. 좋은 근무 요건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이렇게 복지도 잘 돼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행복 지수가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거는 욜로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음. 욜로는 진짜 그냥 뭐 그 내가 지금 모아놓은 돈이 없어. 정해진 직장도 없어. 근데 나는 그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모든 걸 다 끌어가지고 여행을 가야겠어. 이건 욜로라고 할 수 있겠죠. 대출 받아가지고 여행 가야겠어. 그러면 아이고. 그러니까 모아놓은 돈으로도 아니고, 그러니까 모아놓은 돈으로 뭐 새로운 도전하기 전에 여행 가겠다 이것도 아니고 대출 끌어다 모아가지고 호화 여행을 가야겠어. 막 비싼 음. 호텔에 묵고 이런 식으로 가봐야겠어. 이거는 이제 욜로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거는 좀 저는 좀 아니다. 그거는 그건 아니네요. 저 예, 듣고 듣는데 그럼 깡도 세네요, 진짜. 예, 어떻게 가능한지.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요즘 같은 자본주의 시대에 간접 자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진짜. 그러니까 너무 이제 미래를 끌어다가 그 뭔가 그러니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무언가에 이제 투자하기보다는 너무 그러니까 도박하는 느낌이니까 너무 이제 그 보이지 않는 도박을 하는 느낌이니까 그러니까 그럴 땐 좀 그쵸 보면서 마음이 별로 좋지 않죠. 그리고 그게 너무 그냥 밈화 문화화 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보수적인 건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그냥 근데 솔직하게 이건 이야기하면은 보수적인 거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그 정도까지는 좀 그러니까 뭐 여행 가고 이런 거 다 좋아해요. 저도 뭐 돈 모아가지고 되게 많이 여행 다니고 이랬던 적이 있었어요. 되게 음. 좋고 그런 거 하는데 그리고 뭐 한 번쯤은 약간 그냥 이렇게 본인이 가진 것에 얽매이지 말고 좀 과감한 지출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당연히. 근데 이건 과감한 지출이 게 아니죠. 써야죠. 그거는 이건 그냥 인생이 예, 인생 수명 깎이는. 예, 그냥 그게 공허한 거죠. 왜냐면은 제 기준에 봤을 때 뒤에 남는 게 없으니까. 음. 예,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인스타 사진 몇 개, 뭐가 남을까요? 그러니까 그 본인의 난 이걸 한번 질러봤어 하는 자부심, 나는 뭐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이걸 한번 해봤어 하는 그런 자존심 이게 남을까요? 근데 그 외에 나한테 뭐가 남지 하는 것에 대해서 뭐 답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저는 조금 비판적이죠. 그런 식의 욜로족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그 예컨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람들은 그냥 암묵적으로 동의를 한다는 거잖아요. 남는 게 있어야 된다고. 그쵸. 뭔가 뭘 하더라도 뒤에 남는 게 있어야지 그 행동에 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 우리는 뭘 남기면서 그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너무 어려운가? 어렵기보단 포괄적이다. 우리가 뭐, 남겨야 될 거.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해서 저희가 메시지 드릴 때는 뭐 작품을 남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린 남길 자다, 남은 자이고 남길 자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뭐 그냥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쉽게 물어보죠. 오늘 왜 살아요 우리가? 그 예콩님은 오늘 왜 살아요? 오늘? 네, 이거는 약간 일단 딱 오늘 왜 사는
왜 사냐고 했을 때 딱 든 생각. 태어났으니까 산다. 약간 이게 첫 번째 딱 든 생각이고. 깨어났으니까 산다. 그쵸? 그러면 그러고 그러니까 저는 오늘을 사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제가 감사할 수 없으면 살 수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감사할 수 내가 없으면. 예, 내가 뭘 했을 때 막 내가 불평불만이 나오고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으면 그럼 정말 오늘을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다 짜증나니까 다 싫고. 근데 음,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는 저는 이제 구원에 대한 감사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음, 내가 진짜 내가 그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내가 정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내가 정말 나의 모든 죄가 끝났고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지 않나. 내게 조금 힘든 일이 있고 내가 좀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음,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가 내가 너무 감사하니까 살 수 있지 않을까. 예, 그게 음, 없으면은 진짜 이런 세상에서 오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평, 불만 속에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음. 기쁘니까. 네. 오늘 살아는 기쁘니까. 되게 좋은 이유가 될 수 있겠네요. 그, 엠비님은요, 그럼? 저요? 저는 예전에 썸탐 할 때도 얘기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 그거는 잠들 때 미련이 없고, 일어날 때 두려움이 없으면은 그게 행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거든요. 음, 저는 그걸, 그러니까 당연히 뭐 행복의 기준은 복음인데, 그 네. 복음을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한테 이렇게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기 힘들 때, 그때 그냥 어떤 게 행복이냐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게 좀 많은 게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소망이거든요. 그 음, 일어났을 때 오늘 살아야 될 소망이 있는 거거든요. 그냥 오늘 살았을 때, 그러니까 뭔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요. 제가 오늘 되게 보람된 일을 잘할 수 있을지 그거는 보장 못해요. 되게 막 후회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고, 오늘 하루 좀 되게 낭비했네. 뭔가 이뤄놓지 못하고 오늘 하루가 지나갔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많은 시간 그렇게 지나간 적도 많아요. 근데 오늘 아까 예코님 말씀하신 그 기쁨, 하나님이 오늘을 주셨어. 오늘을 나를 구원하시고 오늘 주셨어.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 삶을 통해서 뭔가 남기를 원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음, 체감하든 체감하지 못하든 하나님께서는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오늘에 대해서 소망은 느낄 자격은 있는 거죠, 저는. 오늘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고 오늘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실 거야. 그게 나한테 있어서 이게 내가 그걸 느낄 정도로 지혜롭든 느끼지 못할 정도로 우둔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야. 그게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살아가는 이유, 그거는 사랑인, 그러니까 소망인 것 같아요. 소망. 그게 음, 어 그러니까 그냥 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무엇을 가지고 사는가,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거 이제 기독교인들의 윤리대로 하면은 믿음, 소망, 사랑이죠. 그러니까 저는 나는 누구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전도자라는 믿음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전도자의 뭔가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정해졌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런 믿음이 있는 거고, 나는 오늘 왜 살까 하면은 그 전도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뭐가 하신다. 그런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럼 나는 앞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죽기 전까지 뭘 남겨야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사랑을 남겨야겠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세계 복음을 하고 주신 것들, 그걸 남겨야겠죠. 그래서 뭐 저희 전도훈련 받는 사람들은 뭐 남은 자, 남을 자, 뭐 남는 자, 남길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저는 그걸 그냥 제가 예전에 기존교회 다닐 때 표현을 하자면은 네. 믿음, 소망, 사랑인 것 같거든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음, 동의할 수밖에 없는 논리.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거 있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 그 음, 믿음, 소망, 사랑, 그것 때문에 오늘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막 이렇게 살아야지 해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 일어나 보니까 저한테 소망이 있는 거죠. 오늘 일어났을 때 예컨님께 감사가 있었던 것처럼 저한테 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감사하고 그게 서밋 타임인 것 같아요. 뭐 제가 막 음. 뭔가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고 막 그거 조회수 확인하고 이게 서밋 타임이 아니라 그 일단 그 서밋 타임 자체가 있고 그게 이렇게 그 때가 되면 또 작품으로 올라올 때도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믿음, 소망, 사랑. 그게 다인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그게 다일 수 있는가? 그게 전도자의 삶인가 아닌가를 가르는 기준 하나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일어났을 때 음, 내가 뭔가 해야 될 업무가 엄청나게 많고 그걸 잘 해야 되는 동기가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라 내가 가진 것들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라 근본적으로 대단히 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일이 되게 많으면은 그 일이 없을 때는 허망한 거죠. 예전에 제가 수능 끝나고 다음날 수능 끝나고 나오는 그 순간 그때가 너무 미칠 듯이 이렇게 공허하고 뭔가 속이 뻥 뚫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듯이 그 뭔가 대단히 큰 걸 이루고 성취를 이룬 사람들도 다음날이 말도 못하게 공허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항상 나를 무슨 상황에든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이 나한테 있다. 주어져 있다. 내가 노력으로 받은 게 아니라 나한테 있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약속하신 거다. 그게 있으면 음, 글쎄요. 그게 그게 결정적인 차이 아닐까 싶어요. 그 크리스천인가 아닌가를 구분 짓는 그 결정적인 차이이고 뭔가를 막 내가 남기기 때문에 작품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삶에서 뭔가 남겠죠. 음. 남으니까. 그러니까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저도 좀 음. 기대가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표는 왜 주셨는지, 앞으로 어떻게 쓰실 건지. 사실 나는 너무 부족하고 보람 있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표를 주셨으니까, 그리고 오늘을 주셨으니까 음. 무슨 이유가 있는지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되게 좋아 가지고 다 좋다는 게 약간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그런 답변이어서 그래서 좀 조용히 가만히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네. 저희가 눈을 보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 맞아. 지금 저는 이제 눈을 보고 있습니다. 랜디님의 눈을 보고 고개를 끄덕끄덕. 눈이요. 그 영적인 눈으로 서로 보면서 네 그런 맞아요. 소통을 하는 진짜 거죠. 공감하고 있었죠. 그래. 그래 진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에게 복음 가진 전도자에게 정말 그런 신앙의 색깔이자 삶이 믿음, 소망, 사랑이구나. 그거를 다시 한번 좀 와닿은 시간이었어요, 방금. 그래서 그러니까 뭐 삶을 살아갈 때 잘 살아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뭐 항상 기뻐하라, 쉬지 음.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뭐 지난 포럼 때도 제가 오프닝에 썼었지만, 근데 네. 어 그게 체감이 안 될 때가 사실 제 삶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안 될 때가 제 삶의 음.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 네.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음. 기뻐하게끔 하시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끔 하시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게끔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에콩님이 포럼한 거잖아요. 근데 그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당연한 거기서부터 내가 잠깐 생각이 멀어져 있는 것뿐이지 음. 그거를 인정하기만 하면은 그러면 그 하루는 정말 나한테 되게 최고의 하루가 될 수 있다. 그렇다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들의 삶은 나중에 그 죽음이라는 이렇게 그 육신의 결론이 나왔을 때 그때 되게 다른 게 남아 있지 않을까? 그런 음. 생각이 드는 거죠. 만약에 죽 죽음을 맞이한다고 쳐보죠. 왜냐하면 네. 우리가 살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죽음을 맞이한다고 할 때 예콩님의 삶은 좀
이렇게 어떻게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내가 죽는다고 딱 했을 때요. 묘비명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묘비명에 네. 근데 저는 이거를 막 최근에도 막 되게 막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막 묘비명 남고 막 이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연예인들이. 아, 그래요? 그래서 음. 그래서 막 되게 센스 있는 거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음. 이제 그 묘비명으로 자기의 그런 삶이나 모든 게 어떻게 보면 한 단어로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한 문장으로. 그쵸. 그러니까 저는 좀 생각을 안 해 보긴 했는데 남았으면 좋겠는 거는 네. 아 뭐 어떤 것들 남겨주면 좋겠다. 뭐 미리 여기서 요청해 음 보고 나중에 네. 뭐 고쳐도 되니까. 고쳐도 되니까. 오늘 정하는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쵸. 나중에 얼마든지 업데이트 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은 길어요. 맞아. 우리 인생 길어요. 오늘 음 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결론 낼 필요가 없어. 그냥 만약에 지금 이 묘비명을 시점, 네. 지금까지의 지금 삶이었다. 시점 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시점. 그쵸. 음 그리고 뭐 앞으로 살고 싶은 삶까지 뭐 포함해도 되고요. 음. 네. 저는 딱 이건 것 지구 같아요. 정복. 그냥 어둠 속에 빛을 비추다 간다. 어둠 속에 빛을 비추다. 좋네요, 네. 예. 진짜로. 그거 딱 그거 저희 아예 천명이기도 한데 그 묘비 그 디자인 자체를 네. 이렇게 화려한 조명이 검정색으로? 감싸는 이거 너무 어머인가? 아니 그렇게 할 수 편집각인가? 있죠. 정 정보 아니요. 해도 돼요. 편집각인가? 갑자기 순간 썰렁해져가지고 아 깡드립을 쓰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그 어둠 편집해 줄 속에 건가? 빛을 비추고 간. 아무튼 그 내용이 딱 담기면 어 좋다는 거죠. 네. 어둠 속에 빛을 비추고 간다. 괜찮네. 아니면은 저는 이것도 생각했어요.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고 마음에 담아두는 거는 음, 그냥 그러니까 살아서는 전도 선교요. 이사 가면 천국. 그러니까 이사가는 죽은 천국. 뒤 천국으로 이사 간다.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천국으로 파송 이제 다시 이렇게 환송해 가는 그런 느낌을 네네네네. 좀 살려고 네. 하는. 그쵸. 그러니까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이제 네. 천국에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거의 시작이니까. 네. 그쵸. 음. 그것도 되게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기쁜 마음으로 램디 님은 그럼 어떤 거 저요? 네. 이제 어릴 아 때는 그런 생각했었어요. 네. 어릴 때는 제가 과학자가 되고 싶어 했으니까 네. 뭔가 공식 하나 이렇게 정말 발견해 가지고 그 어. 공식이 내 묘비명이 남았으면 좋겠다. 막 어릴 땐 그 생각했었어요. 막 옛날 뭐 음. 예를 들어서 뭐 아인슈타인이면은 E는 MC 스퀘어 라든지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사람을 상징하는 막 공식들 있잖아요. 슈레딩거만 해도 네. 슈레딩거 그 삼지창이 있거든요. 어. 슈레딩거를 상징하는 공식이 있어요. 그 정말 수많은 물리학자들의 정말 그러니까 물리학 배우는 학생들의 인문과도 같은 그 괴물과도 같은 그 산지창 그게 있어요. 그 걔네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나도 막 그런 게 하나쯤 딱 그냥 뒷말 필요 없이 그 공식만 딱 써놓으면은 이 사람인지 알 것 같아. 막 이런 거를 제가 좀 추구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요즘엔 그 생각은 아니고요. 지금 만약 네. 내 이 시점까지다. 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쓰임받을지 모르니까 지금 이 시점까지다 그러면은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이거 그냥 들으면 자동으로 랩넌트 보이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게 떠오르게 하는 거지. 네. 지금 딱 떠올랐어요. 막. 순간 순간 그냥 방송인 줄 알았죠. 네. 묘비명이 아니라. 감지됐어요. 너무 많이 들어서. 그쵸. 그러니까 그냥 매일 하는 그 소리가 저의 정체성인 거죠. 그냥 음. 듣기 좋으라고 캐치프레이즈 만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정말로 그것에 대한 믿음도 있고요. 작은 음. 소리지만 세상을 바꿔가는 건 하나님이시다. 믿음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뭐 제가 정말 큰 사람이 된다고 한들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이고 싶다. 그런 생각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되게 막 큰 소리로 뭔가 음. 떠들어가지고 뭐 세상을 되게 막 요란케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이렇게 영적인 틀을 조금씩 바꿔서 치유하는 그런 사람이고 싶다. 그게 좀 남네요. 그래서
음. 어 나중에 진짜로 뭐 제가 과학자가 돼 가지고 되게 큰 공식을 발견하든 아니면 또 다른 진로로 가 가지고 되게 뭔가 그쪽에서 족적을 남기든 음 제 묘비명의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요거는 저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해 봤는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어 부럽다. 괜찮은데 너무 그러니까 소박하고 근데 힘도 있고. 예. 예 그러니까 괜찮다. 이걸로 가시죠. 예 이걸로 하죠. 낙찰 예. 땅땅땅. 낙찰. 이걸로 하죠 일단. 정말 뭐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음. 네. 네. 그 어떻게 바꿨다 뭐 그런 내용이 추가될 수는 있어도 그 적어도 조지 버나드 쇼의 뮤비명보다 나은 것 같아요. "내 이런 꼴 당할 줄 알았다." 이거보다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뭐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음 뮤비명 램디님 딱 정체성이 딱 드러나니까 네네. 지금까지의 발자취를 봤을 때. 그쵸. 큰 소리 했던 적도 없었고 음. 그리고 세상의 틀을 근데 바꿔간 것도 사실이고 하나님이 바꾸신 거 제가 봤고 그리고 앞으로도 저를 통해서 제가 뭐 하루를 더 산다, 이틀을 더 산다, 뭐 1년을 더 산다, 10년을 더 산다, 100년을 더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계속 그 시간을 통해서 세상의 틀을 바꿔 나가시겠죠. 오. 저 네. 정했어요. 부럽네요. 전 정했어요. 전 정했어요. 예코님도 저는 다음에 조금 더 뭐 하나 생각해 만들어 오는 거 아니에요? 봐야겠어요. 그게 작품인 것 같아요. 음. 그게 이제 제가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그 무엇을 음. 남겼는가, 거기에 대한 작품인 것 네. 같아요. 이거를 한 그 번쯤, 사람의 삶 자체가 네. 그쵸. 이거를 한 번쯤 그 살아가는 중간에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으면은 되게 좋겠다. 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음, 그 예콤님께 그러니까 오늘은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그러면 오늘이요? 네, 그러니까 오늘 살아간다는 거, 그건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오늘 아니 그 살아간다는 거. 책을 죽은 자의 집 청소로 가져와가지고 지문이 다 어렵잖아 지금. 지문이 무슨 아니요. 거의 뭐 철학 대담이야 다. 오늘을 살아간다는 아 거. 쉽게 그러니까 하기 힘드네. 이거를 제가 좀 너무 심오하긴 한데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간다는 거를 이제 웃기게 얘기하면은 네. 그냥 좀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게 '오늘을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닐까.'라고 옛날에 생각했었어요. 네. 옛날에 네. 내가 좋아하고 그것도 내가 괜찮은데. 하고 싶은 것을 네. 예 하는 게 저는 빵을 좋아하거든요, 빵을. 빵 먹는 게 내가 이상이라고. 빵을 먹는 빵 먹는 게 빵을 그 먹는 게 내가 오늘 빵을 먹는 게 내가 살아간다. 삶의 의미는 그러니까 빵을 빵이다. 네 아무튼 옛날에는 좀 빵순이어서 그러니까 음, 장난식으로 얘기하면은 농담식으로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사는 게 '오늘을 살아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고 네. 지금은 좀 생각하는 게 다른 게 오늘 내가 좋아하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을 하면서 또 내가 또 좋아하고 잘하는 게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거지 않을까?' 그 오늘 속에 나의 과거가 있고 음, 과거가 발판이 되어 있고 음, 그리고 또 현재 또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고 또 음, 나는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오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질문을 하고 음, 그 속에서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 그게 음, 오늘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어, 그렇네요. 그 뭐 빵 한 조각을 먹는 게 이렇게 삶의 의미가 될 수도 있지만 네. 빵을 못 먹으니까 먹고 싶었어요, 그때 너무. 오늘 오늘의 가치를 발견하는 게 또 삶의 의미가 될 수 있다. 근데 저는 오늘 포럼하고 약간 아까 그 사진 아직도. 아까 제가 잔상이 좀 깊게 남아요. 되게 그 잔상 같은 거 되게 깊게 어 기억하고 네. 이래가지고 오늘은 정말 의도치 않게 다이어트 하게 되겠다 그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뭐 음 아무튼 예쿠님은 빵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네. 빵 먹고 싶네요. 네. 그게 뭐 이렇게 저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작은 약간 그런 잔상 뭐 이런 거는 잘 남지 않은 스타일이어서 그냥 음, 막 잘 먹어요. 음, 불편한 자리 가서 잘 먹어요. 부러워요. 예. 그런 거 저는 좀 굴하지 않고 예, 먹어요. 저는 그런 거 좀 남은 그래서 저는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음, 무조건 식사 시간 이후에 봐요. 어떤 영화든지. 혹시 모르니까. 어, 이 영화가 나의 어, 뒤통수를 때릴 수 있다. 음, 뭐 드라마 같은 것도 혹시 모르니까 그 혹시나 영상물이 내 뒤통수를 때릴 수 있어. 막 그런 생각 때문에 밥 먹은 음, 뒤에 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음, 일단 뭔가 들어가서 일단 딱 소화됐을 때 그 이후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는데 저는 좀 그런 거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쵸? 네. 아무튼 뭐 저희가 그 쉬는 시간 때 2부 포럼 할 게 뭐가 있을까요? 했는데 2부 포럼 엄청나게 길게 했어요. 또 한 시간을 했어요. 저희 그냥 오, 이거를 끊지 않고 했으면은 진짜로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다 도망갈 뻔했네요, 네, 또 램청자들. 또 냄청자들 탈출을 볼 뻔했어요. 이렇게 한 시간씩 끊어가는 방송 앞으로 좋은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음, 저희도 2주를 보니까 책을 읽을 때 2주를 볼 수 있잖아요. K님이 이 사실을 알면은 되게 부러워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 어떻게 예전에는 정말 한 주에 한 번씩 했는지 정말 대단하네요. 물론 그때는 이제 현장에 같이 있었으니까 K님하고 그러니까 그 음, 분위기가 형성이 돼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또 예코님과는 이거 원격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편집할 것도 되게 많고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한 주에 계속 올리기가 조금 벅차요. K님과 했을 때는 그냥 녹음하면은 녹음하자마자 바로 그거 파일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바로 붙여넣기 하고 바로 업로드. 그러니까 녹음하자마자 그냥 생으로 바로 올라가 버리는 그런 어, 형태였는데 예컴님과 할 때는 지금 이게 통신으로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좀 조절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만지다 보면은 또 시간 쑥쑥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컨트롤 하려면은 저도 시간이 필요해가지고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램청자 여러분들도 짧아진 도토리 뭐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짧아진 도토리 여전히 긴데 반가워하시리라 믿습니다. 뭐 아직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은 여기서 포럼을 줄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음, 예콤님은 오늘 방송 어떻게 하셨나요? 좀 하면서 어떤 뭐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포럼 하면서 이제 전보다는 일단 마음이 되게 편해졌고, 그래서 좀 편하게 제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찐포럼 하다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램디님이랑 포럼을 하면서 아까 램디님이 말한 믿음, 소망, 사랑, 그게 좀 크게 많이 와닿았고, 음, 네. 이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음, 네. 저도 오늘 뭐 2주간에 걸친 포럼을 하면서 사실은 저희도 진짜 2주간 포럼을 한 거예요. 지난주에 날아간 방송이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반복된 이야기도 있고 새로 나온 이야기도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음, 그 포럼하면서 저는 제 묘비병을 발견할 수 있어가지고 깊은 시간이었고 축복이죠. 네 사실 뭐 책 내용은 제가 좀 읽어봐야지 알 것 같아요. 그 책에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는지. 근데 뭐 책에 구체적인 묘사가 돼 있고 막 이런 거는 직접 책을 읽으시면서 한번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저희 포럼을 가지고는 삶과 죽음 그리고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죽음, 그리고 전도자가 남길 것 그것이 무엇인지 점검해 볼 수 있어가지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도토리는 꼭 책 내용을 막 풀로 설명하지 않거든요. 되게 막 곁가지만 설명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포럼이 주예요. 음, 포럼이 메인이고 하고 싶은 포럼을 하는 게 메인이고 책을 도구로 삼는 거죠. 그리고 뭐 책 내용 다 우리가 스포해 버리면은 재미없잖아요. 직접 한번 읽어보셔야죠. 그래서 한번 냄청자 여러분들도 이 계기를 통해서 이런 책도 있구나 이런 거 한번 읽어봐야지 그리고 나는 이런 책 읽었는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도토리 내용이 개혁공부 신문에도 올라간다고 하니까 이제 그것도 꼭 한번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음, 개혁공부 신문에 이제 그 이제 내용이 올라갔는데 막상 제가 그 신문을
사이트로 들어가려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이게 개혁 공부심은 사이트가 있는데 저 안 열려요. 제 컴퓨터에서 이상하게. 그래가지고 못 보고 있는데 예콩님이 마치 랩넌트 보이스를 구독 안 했던 것처럼 제 글을 제가 못 보는 그런 사태가 어. 발생할 수 있을까 싶어서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 뭐 방법이 네. 나오겠죠. 아무튼 네. 네. 그 개혁공부 신문에서 나오는 도토리 사설과 그리고 우리 채널에서 직접 듣는 도토리 모두 다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많은 의견과 독서 포럼, 리뷰, 및 뭐 간단한 코멘트까지 다양한 창구를 통해서 설명란에 있는 다양한 창구를 통해서 저한테 전달해 주시면은 참고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만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예콩님과 함께 하셨고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랩넌트 보이스와 함께 영혼과 마음의 양식 도토리 시즌 2를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무슨 책을 할 거냐고요? 그거는 제가 밑에 설명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